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5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기묘가 됩니다. 오늘 살펴볼 명식은 어저께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음토인 기토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 배경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절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우는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는 천간과 있어요. 대우는 천간과 지지가 있잖아요. 그죠? 지지가 있는데 대우는 어디가 중요하다? 대우는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냐하면 대우는 계절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우를 갖다가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나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을 볼 때는 천간과 지지를 나누지 말고 10년 그대로 10년을 10년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대운이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대운 연주가 있고요. 월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가 있잖아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면 월주에서 나옵니다. 월주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주가 해월이라고 하는 겨울에 태어났고요. 만약에 이것이 남자라고 하면 양남음녀는 대운이 어떻게 돼요? 순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순행하겠죠. 그러니까 정해에서 순차적으로 60갑자 순차적으로 정해 다음에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겨울에 태어났지만 운세는 겨울 대운을 지나서 임묘진, 사오미라고 하는 동남목화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경자년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양녀는 양여죠. 이거 강의할 때 제가 발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양녀는 대운 어떻게 돼요? 역행하죠. 역행. 순행한다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요. 역행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대운이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연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 대운이 순행한다고 내지는 역행한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원국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잘 보충해 주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순행한다고 해서 좋은 것, 역행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올해 경자년 정해월에 태어난 여자는 양녀이기 때문에 대운이 역행하죠. 그래서 정해월을 기준으로 해서 병술, 을류, 갑신 이렇게 역행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유술 가을이었다라고 하면 가을에서 계절이 역행하면 여름으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개미, 이모, 신사, 사오미 여름에서 계절이 또 역행하게 되면 경진, 기묘, 무인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이 천간보다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뜻은 뭐냐면 대운이 계절의 변화라고 했을 때 월주의 천간이 계절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당연히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운, 즉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글자보다는 지지 글자가 월등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순행하게 되면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역행하게 되면 해에서 술유신, 미오사, 진묘인 이렇게 역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지지를 어떤 분들은 5년,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천간과 지지를 통으로 놓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사주가 무자 대운이었다라고 하면 천간 무토를 5년을 보고 지지 자대운, 천간 무대운과 지지 자대운을 5년씩 나눠 놓고 본다라고 하는 건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지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천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이 용신인 사람이 갑인대운이다라고 하면,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갑목은 지지인의 뿌리를 두고 오는 거기 때문에 천간 갑목의 힘을 그만큼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지인목도 천간의 갑목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같은 목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목이 용신인 사람은 갑인대운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인데 갑신대운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목이 용신일 때 천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대운의 지지 신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암생 숨어서 생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갑목이 신의 뿌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힘이 많이 부족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지지신금이라 하더라도 천간에 이렇게 목이 있는 것보다는 같은 금이 있는 것이 낫겠죠. 예를 들면 또 금이 용신인데, 예를 들어서 병신대운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금이 용신일 때 천간 병은 어떻게 돼요?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죠. 단 이 병화가 병호 이렇게 왔을 때는, 병화가 귀신일 때, 병호대운 이렇게 왔을 때는 천간의 병화가 지지 5의 뿌리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의 힘이 강하지만, 금이 용신일 때 병신대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천간 병화가 지지금의 뿌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흉한 작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 용신일 때 천간에 병화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천간에 병화가 있어서 금을 억압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금이 기량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대운을 천간과 지지를 딱 잘라서 나눠서 볼 때는 그냥 화가용신이니까 병화는 무조건 좋을 것이고 신금은 무조건 나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화가용신일 때 병신은 병화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고요. 또 화가 용신일 때 신대운 간다 하면은 당연히 대운 자체가 가을의 기운, 금의 기운이 많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안 좋다 하더라도 천간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화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시 정리하면 천간 글자라고 하는 것은 지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고요. 지지 글자는 당연히 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5년씩 천간 5년, 지지 5년 나눠보지 마시고요. 그냥 통으로 같이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눠서 본다라고 할 때 갑대운일 때에 세운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대운일 때 세운을 볼 때, 그러면 예를 들면 갑대운일 때 세운 볼 때 자를 전혀 보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자 대운일 때 예를 들어서 경신연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토만 봤다라고 하면 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자 합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대운을 볼 때는 당연히 무자 대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신자가 합해서 수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연운뿐만 아니라 월운, 일운까지 본다라고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연운을 볼 때 그 해의 천간과 지지를 6개월씩 나눠 본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절대적으로 나눠서 보지 마시고요. 전체 통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보는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를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중요하고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뜻도 있기 때문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대운을 보지 않고 사주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절대 대운이라고 하는 것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운 환경의 10년간의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일간 기토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토. 그 다음에 같이 비교할 개념이 하나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토, 양토 같은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음의 기질과 양의 기질은 서로 상반됐다기보다 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크고 넓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무토의 개념은 양토의 개념으로서 매우 넓은 땅이라든가 높은 산과 같다라고 해서 고황토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토는 양토인 무토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좀 작은 그런 개념의 흙이라고 해서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흙이죠. 텃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설명할 때 분토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화분에다가 큰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큰 나무를 심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초라든가 작은 작물 같은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넓고 또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토는 양토로서 높은 산 넓은 들판, 즉 흙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많은 양의 흙이 쌓여져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무토는 후중, 무겁고 두텁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후중, 무겁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땅이 다져져 버리죠. 다져진 땅은 물론 집을 지을 때는 좋겠지만은, 집을 지을 때는 땅을 다지고 기반을 다진다고 하죠.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추출돌 좀 놓고 해야 땅이 안 움직이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자연적인 모든 만물이 자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 때문에 나무도 살아야 되고요. 물도 흘러가야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는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따뜻한 햇볕도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생긴다. 즉 세상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경우를 그렇게 소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간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약간 예외적인 것. 그 예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 중에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간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큰 나무를 거기에 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어도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기토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텃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햇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무토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뜨거운데 물이 없으면은 땅이 뜨거워지면서 말라붙죠. 즉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 기토는 공히 수하고 화의 조화가 필요한데, 화는 병화를 좋아하고 수는 개수를 좋아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화라든가 임수도 없지 않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병화개수의 조합이 월등히 좋다. 기토는 간목을 쓰지 않지만 무토는 간목이 무토 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운을 볼 때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대운은 계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월주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월주의 천간 글자, 월주의 지지 글자 중에서 그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천간 글자가 아니라 지지 글자이기 때문에 대운은
청강보다는 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서는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맹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지는 초동이라고 해서 초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은 일단 엄청나게 춥다, 엄동설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 월이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되죠. 춥습니다. 춥다라고 하는 것은 조후에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반대로 너무 뜨거운 것도 시원하게 해주는 개념도 조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조우는 뭐예요? 기후를 적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온도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데 해자 축월은 차가운 것을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화가 필요한데 화는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더 필요하다? 정화의 공력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공력이 월등하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운 계절에 해월이라고 하는 것,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왕절이죠. 물의 기운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지에만 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물이 많다라기보다는 겨울의 개념, 기온이 매우 춥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해월에 임수가 투출한다거나 내지는 다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기온도 크게 하강을 하면서 물이 많은데 그 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얼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수 동류 된다 그래요. 물이 많으면은 기토가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가 좀 예외적으로 기토가 무토를 쓰는 예외적인 또 경우가 되는데 임수가 왕할 때 이 임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무토가 월등합니다. 단 해월에 춥기 때문에 화는 별도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투출할 때 내지는 개수가 투출할 때는 무토 내지는 기토, 임수가 투출할 때는 무토가 필요한 것이고 개수가 투출할 때는 뭐 기토로서도 어느 정도는 제방할 수는 있지만 물이 많게 되면 기토는 또 약해지기 때문에 수가 많아서 문제일 때는 중요한 것은 기토보다는 무토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분이라든가 아니면 텃밭이 한겨울에 있는 것과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나 텃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인 거예요. 더 얼어 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해월에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뭐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임목,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화를 얻은 상태에서는 뭐 다시 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가 없는 상태에서 토만 있게 되면 이거는 조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화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토 해월색 화가 있느냐 없느냐, 특히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음토인 기토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고요. 그 음토 일간이 태어난 월지는 양수인 해수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재성인데 어저께 무토는 양대양이니까 편제가 됐었고요. 오늘은 기토가 음토이기 때문에 음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무토와 마찬가지로 해월에는 수는 왕하지만 토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를 염두에 두고 사주의 배합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다신약하다 내지는 신약제왕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방점은 재성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월지를 통해서 아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왕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는 왕하고 일간 기토는 약해서 제다 신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해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한열 중에서 열이 아니라 차갑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즉 약한 일간을 도우면서 추운 겨울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죠? 화죠. 화가 있어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기토 입장에서 화는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인성이 먼저 있어서 두 가지 토끼를 잘 잡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병화가 있게 되면 일간도 생주해 줘서 일간을 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추운 겨울에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가 왕한데 수가 월지가 해월이라 수가 왕해서 기운이 차가운데 자수까지 보게 되면 기운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 있어서 수를 다시 생겨주니까, 월지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라고 하면 자수가 더해주면 영하 30도, 금이 다시 수를 생기게 되면 영하 5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화가 있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있긴 한데, 자, 조후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했지만, 부득이한 경우 병화가 없을 땐 당연히 정화가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불을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화가 한 점도 없다, 라이터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라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땔감만 내가 좀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불을 지필 수 있는 내가 불씨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행 같은 거 하다가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오지 같은데 이렇게 동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 무인도 같은 데 있을 때, 일단 야생에 나가면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 있어야 사람이 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야생동물들이 해치지 않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을 못 피면 얼어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들한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정화라도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단 불을 필 수 있는 내가 라이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정화가 솔직히 뿌리는 없지만 다행히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일지에 있는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묘 합목이 돼서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나서 정화를 어느 정도는 살려줄 수 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라이터인데 해묘 한목해가지고 저기서 내가 잔가지라도 나무 부스러기라도 내가 가져와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월의 수가 있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조금은 덜 말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잘 안 피겠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정화를 가지고 불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생시에서 병화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를 그냥 가까스로 하나 보긴 했지만 이 화도 조금은 불안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화토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병인시, 정묘시 같은 거는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도 화가 있고 경호시도 화가 있고요. 나머지는 화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생시는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시 같은 경우 간목에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를 본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인데, 다시 또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화를 본 것 중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이 좀 많아지긴 하죠. 지지로 이거는 목국을 형성한 거고 똑같습니다. 해묘한목한 데다가 인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목이 왕해지는데, 다행히 경금이 있어서 조금은 적발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병화가 인의 뿌리를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월의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간 기토를 생주해 주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 기토 자체가 뿌리를 두기는 좀 어렵죠. 물론 기토가 인의 장생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요거는 인성 하나에 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목화운, 토운이 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고요. 병인시보다 정묘시는 저는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병인시면은 당연히 정화보단 병화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묘목도 어차피 또 승목에다가 병화가 아닌 정화가 하나 있는 것,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예를 들면 임신계유시보다는 물론 정묘시가 훨씬 낫습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상태에서 병인 정묘시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지 정묘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정묘시는 어떠냐? 뭐 이렇게 신미, 임신, 계유 이런 시보다는 정묘시가 낫다라는 정도이지, 정묘시가 엄청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화에 기토가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사중 병화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사해충이 아니고 그냥 요거는 해묘 한목해서 요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토, 정화, 오해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도 없고 조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유시 같은 경우, 아까 임신시를 말씀드렸으니까 계유시가 되면 이 사주가 요 정화를 써야 되는 사주잖아요. 근데 해묘 한목해서 가까스로 정화의 불꽃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해중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해묘 한목하는 합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이렇게 유금을 보게 되면 묘유상충하게 되면 해묘한목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정화의 불꽃이 꺼진다. 그러니까 계유시 좋지 않겠고요. 당연히 뭐가 안 좋을까요? 임신시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묘유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가 해월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기토가 어떻게 된다? 사수 동류된다. 물에 휩쓸려서 기토가 떠내려간다.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는데 신금, 자수까지 있으면 이건 왕수입니다. 당연히 무토가 있어서 이 임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무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기토 자체가 뚝방 터져가지고 논밭 다 휩쓸려 내려간 것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습해지죠. 매우 차갑습니다. 그래서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는 좀 얻는 것이 좋지 않겠죠. 의례시 같은 경우도 을목 투출하게 되면 기토를 파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합니다. 자, 생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땐 병인시라든가 기사시, 경호시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아까 사주의 대운을 보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